요전 영상에서 길림 육문중학교하고 길림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김일성과 손원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손원태의 동생인 손인실은 그때 자기도 같이 길림교회를 다녔지만은 뭐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았다 라는 증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성은 죽기 전에 세기와 더불어라는 회고록을 냈습니다. 이게 1992년서부터 1998년까지 발간이 된 총 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길림에 가서 우리 아버지와 친한 사이였고, 이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지만 서로 알고 지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연계가 깊었던 손정도 목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정도 목사의 집은 길림시 우마항에 있었습니다. 내가 찾아가니 손 목사는 몹시 반가워하였습니다. 나는 김강의 소개로 시험도 치지 않고 길림 육문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한 학년을 뛰어넘어 2학년에 편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김일성이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 손정도 목사를 찾아갔고, 손정도 목사하고 김강의라는 인물이 김일성을 육문중학교에 입학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걸 보면 나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다. 손 목사는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었다. 자, 친아버지처럼 존경했다. 그리고 손 목사도 나를 친자식처럼 사랑했다 라고 이제 스스로 김일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인실 여사의 증언하고는 다르게 좀 뭐 과장된 게 있을지 모르지만은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을 잘 대해 준 거는 사실입니다. 생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 속에 애웠어요. 애국의 혼으로 그들을 열심히 교화시키던 목사일진데 고인과의 작별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었다.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그러니까 손정도 목사의 죽음을 접하고 김일성이가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으니 라고 이제 극찬을 세기와 더불어 혁명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정도 목사에 대한 김일성의 극찬을 놓고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신이 어렸을 적에 만주에서 항일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정도 목사를 끌어들였다 라고 평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손정도 목사가 자기가 알고 지내던 김영직의 아들이 부친이 죽으니까 자기를 찾아왔고 그것을 잘 대해준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아무리 뭐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아버지처럼 존경했다, 또는 국부가 죽어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는 세상이었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자신의 감정을 진실되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에서 김일성 자기가 하나님인데 기독교 목사를 이렇게 극찬할 이유가 없죠. 김일성의 회고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3년도 10월에 평양에서 손정도 목사의 독립운동가 사상이라는 학술대회가 열려서 남북한 학자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학자들도 손정도 목사의 어떤 독립운동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펴보면은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를 어느 정도 추앙을 했냐면 친아버지와 같다, 국부다, 또 다른 데서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 정도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일성이 스탈린이나 모택동보다도 손정도 목사를 더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태 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14년 8월 11일 서울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를 찾아서 중국으로 가서 길림 성립 오중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다니다가 육문중학교로 편입학을 했습니다. 이때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은 중국 동호대학 생물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고, 거기서 의예과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40년 1월에 반일운동 혐의로 체포가 돼서 나가사키 감옥에 억류돼 있었습니다. 몇 달 억류돼 있다가 다시 서울로 이송이 돼가지고 동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또 억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년 동안 투옥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풀려나와서 1942년 세브란스 의대에 입학을 했고, 1945년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거기서 해부학 강사를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 1949년에 미국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의과대학에 석사과정에 이제 진학을 하고, 그걸 졸업한 후에는 1952년서부터 1972년까지 시카고에서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로 이주를 해서 의사 생활을 했고, 거기서 한인교회 장로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김일성, 이건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 1927년도에 육림중학교 재학 시절에 찍은 거라고 합니다. 김일성이고, 지금도 인데 육림중학교를 가보면은 요 뒤에 있는 건물이 아마 도서관일 겁니다. 그 도서관 앞에는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도 뭐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지 김일성과 육림중학교의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91년에) 남한에 좀 놀라울 소식이 전해집니다. 손정도 목사의 아들, 그리고 손원일 제독의 동생인 재미 의사 손원태 박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건 김일성이 초청을 해서 손원태 박사가 이제 방북을 한 거죠. 그 사진이, 만나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요 왼쪽이 손원태 박사고 오른쪽이 김일성이죠. 그 이후에는 매해 2차례씩 방북을 해서 김일성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 옛날 육림중학교 시절을 두 사람이 회고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때 불렀던 우리나라 뭐 가곡도 같이 부르고 뭐 그랬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하니까 7월 8일인가 사망했죠. 그 조문을 위해서 손원태 박사가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조문 기간이 한 10일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조문이 끝나고 7월 중순쯤에 손원태 박사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김정일이 이제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아버지의 유훈입니다. 박사님의 80세 생일 잔치를 제가 여기서 차려드리겠으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손원태 박사는 8월 11일 생입니다. 뭐 정확히 생일 잔치가 8월 11일 날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거창한 생일상을 받고 손원태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김일성과의 만남, 여기 나와죠. 내가 만난 김성주. 그러니까 길림 육문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김성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으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내가 만난 김성주, 김일성이라는 회고록을 저술을 했는데, 이게 국내에 출간된 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9월 28일 손원태 박사가 네브라스카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알려졌는데, 그 다음 해에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죠. 2005년도에 손원태 박사가 평양 애국 열사릉에 안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친구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평양에 간 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는데, 죽은 다음에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묻혔다,
이거는 좀 아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정도 목사, 현순 목사,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참 이 두 가족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손정도 목사, 현순 목사 전부 다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두 분 다 안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손정도 목사의 자식 중에 하나는 손원태 박사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북한 애국 열사릉에 묻혔습니다. 현순 목사 딸 앨리스 현도 해방 후에 미국서 거주하다가 북한에 갔는데 처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참 이런 대조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자, 손정도 요 왼쪽 사진이 현충원에 있는 손정도 목사의 묘입니다. 다행히 그 부인 박신일 여사하고 같이 합장이 돼 있죠. 예. 아들 손원태는 여기 혁명열사릉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겁니다. 뭐 저는 기막힌 일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손정도 목사하고 손원태 박사가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텐데 도대체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손정도 목사가 아들에게 원태야, 어렸을 때 친구 김성주 만난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박해하는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묻혔니? 네가 북한을 위해서 한 일이 뭐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손원태 박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손정도 목사, 현순 목사, 앨리스 현, 손원태 이렇게 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이런 뭐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아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희한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비극도 아니고 엄연한 현실인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냉전이 빚은 비극이다 뭐 이런 표현은 전 싫어합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적당한 어휘가 생각나시면은 댓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제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독립을 위해 열심히 사신 두 목사님의 일대기와 가족들 스토리를 준비했지만 지난 일주일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 결론은 하루빨리 저 북한 정권이 망해야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이나 김정은이 하는 꼴을 보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손정도 목사, 현순 목사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